안녕하세요. 5월 14일 토요일 아주 늦은 시각에 영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국일제지 최저점 2,700원대에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한 3% 정도가 나스닥의 모습이 3.82% 올랐네요. 434포인트. 그래서 장마감은 11,800포인트, 다우존스는 1.47%의 32,19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9일제지 오늘은 제가 그래핀 펠리클을 좀 연구한 부분을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지난 어제 금요일에 64만 4천주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보였었죠. 코스피가 56.16포인트 2%대의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9.42포인트 2.33% 853포인트가 상승을 한 상황에 어제 9일제지 금요일에는 64만 주 30원이 오른 2,770원에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여전히 증가가 되면서도 4만 1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평균가가 2,757원. 그리고 최근에 35만 주의 공매도가 3,000원대 공매도가 진행이 됐고 대차가 상당히 대차와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13일자 기준으로 대차가 62만 5,600주, 상환은 77만 6천주. 자세히 살펴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의 주고받음, 이곳에 보면은 외국인 62만 주를 대여를 했고요. 62만 5천 주를 또 차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현재 보유가 395만 주인데 3.1%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외국인의 장내 매수한 부분을 대여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는 395만 주 중에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별로 없다. 외국인이 대여를 해서 빌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금요일까지는 시가총액 3,535억 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잠시 며칠 5월 11일에 올라온 9일 그래핀 자회사에서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펠리클이 무엇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지 전문기업 9일제지는 자회사 9일 그래핀이 국내외 업체, 여러분은 펠리클에 있어서를 부품 개발하는 자회사 9일 그래핀이 국내외 업체 어디에 하고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펠리클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FST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SNS텍이라고 하는 펠리클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한 그 한양대 교수하고 협업을 하는 SNS텍 그러한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진행하는 FST 그러한 기업, 비단 몇 군데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을 연구하는 기업은 그래핀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래핀 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펠리클에 대한 부품은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고, 초미세 공정 5나노미터 미하의 그러한 반도체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하는 부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펠리클은 EUV 극자외선 장비, 이 EUV 장비를 노광 장비라고 그러죠. 노광 장비는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한 EUV 설비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ASML이라는 그 기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지 못하느냐? 예, 만들지 못합니다.
장비 한 대당 2,500억 원대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그마저도 없어서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그러한 장비죠.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에 해당 있고요. 미국 나스닥에서의 상장 현재는 시가총액이 300조를 좀 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펠리클은 EUV 장비에서 높은 투과율과 고온의 저항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EUV 펠리클 소재 요구 특성이 매우 까다로워서 국내외, 그러면 국외는 어딘가?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벨기에에 있는 그러한 종목 EC라고 하는 벨기에에 속해 있는 그러한 기업도 있기도 합니다. 국내외에서 실리콘 소재, 은나노,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에서 CNT, 여러 신소재와 복합물질을 펠리클 소재로 응용하고자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핀은 높은 투광성, 투과율, 투과도, 그리고 강도 등으로 EUV 펠리클의 유용한 재료다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UV 펠리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펠리클이란 빛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찍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품으로 포토마스크를 오염으로부터 이 포토마스크가 한 장에 5억 원 정도 합니다. 그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포토마스크의 교체 주기를 줄여주게 되죠. 오염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펠리클이 교체 주기를 줄여 공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광원에 따라서 다른 펠리클이 적용이 돼야 하며 EUV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ASML, 벨기에의 IMEC, 국내에는 삼성전자 또는 FST, 한글로 말하면 FST라는 영어로 말하면 색자이지만 SNS텍 이렇게 개발 중인 데가 제한적입니다. 이곳은 국내에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 최근 들어서 그래핀 랩, 그래핀 스퀘어에서 EUV용 펠리클을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으로서는 ASML이 독보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UV 펠리클은 만들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펠리클의 사용도 2024년 내년부터 크게 증가한다고 하고 FST, 영어를 한글로 써놓은 것이 FST, 이것이 우리 상장사입니다. 이곳에서 1세대 EUV 펠리클을 2023년부터 양산화할 계획이다라고 2021년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7나노미터 공정은 방식에 따라 쓸지 말지 결정되는 것이고 5나노미터 이하로 가면 펠리클을 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것이라 꼭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EUV 펠리클은 기존 펠리클과 달리 투과도,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기에 아직 상용화 제품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EUV 펠리클 시장은 2019년도에는 1000장, 2020년도에는 5000장, 올해는 10,000장, 3년 뒤 2024년도에는 45,000장으로 급증할 그런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EUV에 사용되는 마스크 한 개의 가격이 5억 원 수준이고 펠리클의 제품가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평균으로 2,500만 원의 펠리클의 가격입니다. ASMLC 제품은 한 장당에 1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제품 가격 하락을 고려해도 2024년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나노미터 EUV 공정에서 일부 레이어층에서만 펠리클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후 공정부터 즉 5나노 또는 3나노 미세 공정 부분부터는 EUV 공정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펠리클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향후 선제적으로 EUV 펠리클 제품 개발을 완료한 기업에 국한해서 EUV 펠리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EUV 펠리클 개발 필요 요건은 첫 번째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이 낮다라면 쓸 수가 없고요. 열로서 대단히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으로 대단히 강해야 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EUV용 펠리클의 필요 조건. 첫 번째 투과도 EUV라고 하는 것은 극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외선. Extreme 울트라바이올렛. 이 자외선이 펠리클을 2번 통과하기 때문에 광량, 빛의 손실이 2회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도 80% 이상의 물질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래핀은 투과도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EUV 펠리클의 소재로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열적인 특성이 또 필요합니다. EUV 극자외선이 펠리클을 통과 시 순간적으로 600도씨에서 1200도까지가 가열이 되어서 실온으로 냉각이 되는 열 충격이 반복이 됩니다. 이 열 충격에 의한 방막의 주름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피로도로 인해서 파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그러한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열적 특성이 우수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핀으로서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이죠. 또한 EUV용 펠리클 필요 조건으로서는 기계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송과 같은 일상적으로 이송 움직일 때에 필요한 충격, 그리고 EUV 노광 펌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압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고속 이송 마스크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충격을 모두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에 가진 그러한 소재, 당연히 그래핀으로서는 자격 요건이 된다. 소재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내외 업체에서 개발 중인 단계로 상용 제품은 현재 부재 중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EUV 펠리클 선두주자는 네덜란드의 슈퍼을에 해당하는 ASML입니다. 최근 일본의 미쓰이 화학과 생산 판매 권리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하지만 ASML이 개발한 펠리클은 투과도가 80%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라인 적용이 될지가 미지수에 해당이 되고요. 투과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벨기에의 IMEC 기업입니다. 이곳의 CNT, 탄소 나노튜브의 다공성 펠리클이나 CNT가 수소 플라즈마 내에서 안정성이 부족해서 보호막 증착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내에는 1, 2년 내에는 업데이트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삼성전자, FST, SNST 세 군데에 해당을 하고 최근 들어서 그래핀 기업으로서는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 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FST는 협업 관계에 있고요. SNST 기업은 한양대 20년간 펠리클만 연구하는 한양대 안진호 교수과 함께 협업하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협력업체가 이 두 군데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전사 기반으로 하는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하는 그러한 국일 그래핀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100도씨 이하 저온에서 티타늄 기반으로 전사공정이 없는 고품질의 그래핀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펠리클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맨 처음 서두에서 국내외 업체, 국내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 FST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해외 기업은 단연 ASML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펠리클 소재로서는 ASML이 현재 진행하는 펠리클 소재는 폴리실리콘입니다.
벨기에의 IMS는 CNT 탄소 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래파이트와 그래핀 기반으로 하고 있고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텍은 단결정 실리콘 기반으로 펠리클을 제조하고 그러한 부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핀 랩도 역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을 제조 생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래핀 소재를 이용을 해서 투과율이 90% 이상 목표라는 5나노 미세 공정 이하, 5나노미터 이하 공정용의 EUV 펠리클 제조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관련 특허의 출원도 준비 중에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EUV 펠리클을 5나노미터 그리고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현재 그래핀을 적용한 EUV 펠리클의 양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무하다. 즉 그래핀만이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생산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사양의 펠리클을 개발한 기업도 드문 상황이고 이번 기술 개발은 펠리클 시장을 선도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것은 작년도의 여름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국일 그래핀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국내외 업체와 협업을 통해 현재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 부품 개발에 나선다. 앞으로 이것이 된 만약에 국내 기업 FST가 아닌가 내지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곳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1년 내에 나오게 되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등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제 대면적 그래핀의 진면목에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 제가 보기에는 그래핀 랩, 그래핀 스퀘어 그리고 국일 그래핀 이 3자 체계에서 어느 곳에서 과연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또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은 어느 기업인지에 따라서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이제 독보적인 전 세계 유일한 그러한 기업, 대면적 그래핀 기업이 탄생을 할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슈퍼을, 네덜란드의 독보적인 그러한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 못지않은 지구촌 유일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주가는 가장 바닥권이면서 최근에 저는 이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 속에서 국내외 업체 협업을 통해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고 현재 국내의 펠리클 연구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됐고 해외에서는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진출을 하고 양산화를 하는지 연구한 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댓글로 이렇게 공유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도 그렇게 일제히 토요일 새벽녘에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보겠습니다. 강보합으로 대부분이 마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아메리카 시장 역시 5월 13일자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일제히 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3.83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3.82%를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주가가 가장 바닥권이다 보니까 공매도 상황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주가를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생각이다. 차별화 가능성 대단히 높다. 전사공정 역시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은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대단한 고품절, 저온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적에 경제성, 대량 생산 이런 부분에서는 전사공정은 한계 어느 정도 제약적이지 않은가. 비전사 정도가 되어야지만은 경제성, 양산화, 대량 생산 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고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가라앉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점에 모든 그래핀 학회라든지 나노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곳에서 원천 발명과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서 9.1 그래핀의 우수성 그러한 성과 표준화 공정이 마치면서 학회와 교류가 되고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 영상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내일 휴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